자, 오늘 주제는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파급 효과 그리고 수혜 부동산 혜택을 입는 부동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밝은 면이 있으면은 아무리 밝은 면만 있다 어두운 면도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100%라는 건 없고 항상 무슨 정책이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를 보는 그런 부동산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은 과세 형평성 높이겠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그러니까 세금 탈루를 방지하겠다. 이게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게 되면 신고 안 해도요. 세입자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다 노출이 돼요. 예, 이게 물론 내가 떳떳하게 내 소득을 노출시키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일단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반드시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세무당국에서는 이 그동안에 좀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쉽게 이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시가격도 상승할 것이고요. 종부세도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규제 정책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전월세 신고제는 어차피 이 신고함으로써 거기 이제 세입자들의 그런 이제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고 의무자 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과하는데 신고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전세 계약서 쓰고 월세 계약서 쓰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거기 이제 대표님들이 끼시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 그러면은 이 그 중개사한테 신고 의무를 부여해서 만약에 어느 일정 시점 내에 신고를 안 하면은 뭐 하겠다 벌금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괜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중개사한테 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거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의무가 있으면은 혜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의무만 이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게끔 이렇게 지금 안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계 유지하는 분들은 또 이게 타격이 큽니다. 왜?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그 조그만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그만 상가 임대를 주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소득이 여태까지 노출이 안 되는데 그걸로 이제 월세 수익 한 달 수익으로 이제 노후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소득이 노출되면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보험료도 늘어나고 소득세도 부가세도 늘어나니까 이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주력층이 아닌 이렇게 이제 이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노후 생계하시는 분들은 뭔가 빼주는 그런 또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축소 위험성이 커진다. 왜냐하면은 당장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나 이런 데 뭐 전세값에 영향을 뭐 당장 주진 않겠지만은 이게 시차를 두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요. 선진국들의 사례예요. 선진국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동산 시장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선진국들의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은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선진국들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임대료 인상할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만큼을 임대료로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그래서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임대료 인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전월세 상한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전월세 상한제 하면은 임대료가 오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지만 항상 편법이 존재해요. 편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임대료에서 제외한 한마디로 샤시 비용 그런 수리 비용들이요. 그런 것들을
임차인이 내게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임대소득 현재 얼마나 파악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임대용으로 사용 중 주택이 118만 5천 가구 중에서 임대료가 파악이 된 게 49만 5천 가구로 약 41.7%에 불과하답니다. 임대료가 파악이 된 게.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안 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방은 더 심각해요. 지방은 임대 중인 주택 470만 2천여 가구 중에 임대 정보가 없는 주택이 378만 7천 가구로 약 79.2%, 거의 80%가 임대 정보가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실시되는 순간 세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죠, 정부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에 상당히 파급 효과를 주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 시행되면 뭐뭐뭐가 뜬다.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뜹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오피스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주택이 아니니까 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지금 틈새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오피스텔은 신고 의무가 없다. 오피스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고시원 이런 것들이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고시원은 우리 그 투자 품목에서 이 고시원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신고 의무 없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오피스텔이 뭘 누린다?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런 조짐들이 지금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찬밥 취급 이게 신문에 났던 건데 기사 났던 건데 찬밥 취급 오피스텔 간만에 훈풍부나 해가지고 자, 세원 노출, 자, 임대료가 노출되는 거리는 임대사업자 또는 투자자들이 주택 대신 오피스텔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한제가 아니라 이 전월세 신고제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뜰 것이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뜰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 이 주차장법이 올해 3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콕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차 이렇게 문 열 때 탁 치는 문콕.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0cm를 더 가로로 넓힙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그런 주택에 한해서 그 오피스텔이나 이 다세대 주택, 우리가 소위 빌라라고 하는 자,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3월 1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20대 주차 대수를 주차를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시행이 되면은 한 대가 줄어요. 한 19대로 줍니다. 한 대가 줄는 건 별거 아닌데 19대 될 수 있으니까 뭐 20대나 19대나. 그런데 이게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줄면 어떻게 돼요?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줄면은 오피스텔이 한 두 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건설사들의 뭐죠? 수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안 할까요? 오피스텔 아예?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를 높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승과 그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부족. 핵심 지역은 희소성과 특수성으로 뚜렷한 가치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법 강화 이전의 오피스텔 가격과 주차장법 시행 이후의 가격은 매매가 차이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는요. 전월세 공급 물량을 반대로 줄이는 역할, 분양가 상한제도 줄인대지, 전월세 신고제도 줄인대지,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모든 게 뭐 전월세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다 줄이는 거예요. 지금 공급 물량 줄이는. 자, 그래서 신고제에서 빠져 있는 이 오피스텔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피스텔도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해요. 장소 어디다 하느냐. 자, 그래서 주차장법 3월 1일 이후에 오피스텔 빌라 공급 이게 부족이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당연히 상승할 거고요. 향후 오피스텔은 투자의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좀 오피스텔이 부진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 집값이. 하지만 오르는 곳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르는 것도 존재합니다. 단지
오르는 곳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를 못하는 것뿐이지. 자, 오늘은 명언입니다. 예측은 매우 어려우며 미래에 대해 특히 그렇다.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한다는 거,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말이 맞았어요. 아직까지는 올해 시장도 제가 오른다고 했었고, 아직까지는 제 말이 맞는데, 그래서 이 예측을 할 때마다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는 다행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감히 방송을 통해서 드립니다. 자,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지식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만들 수는 있다. 자, 지혜가 쌓이려면은 지식이 많이 쌓여야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 이 부동산 카페를 열심히 일요일 날 빼놓지 않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방에 또 계신 많은 이 시청자분들은 항상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어느 순간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